자, 오늘 이제 오늘 정치권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기자.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 끊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있었던 장면부터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라는 그 세계 학술 단체가 모여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네. 여야 3당 대표들을 다 초빙을 했고요. 네. 그 자리에 이제 3당 대표를 비롯해서 뭐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던 김무성 전 대표도 네. 지금 유승민 의원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현장에 참석해서 그 토론에 참여를 했죠. 오늘 주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 문제 해법을 찾는 토론회에서 김종인 대표가 작심을 하고 자기 정당의 뿌리 중에 하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듣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정치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은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서 벌써 10여 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낸 거죠? 오늘 저 얘기가 준비된 워딩은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뭐 보통 당대표가 참석을 하면 축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비서진에서 축사를 만들어주는데요. 네. 오늘 김종인 대표는 즉흥적으로 연설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대기업, 중소기업 대책 필요한데 시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정부의 정책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네. 정부가 무책임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진영과 김종인 대표의 그 사이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친노 진영을 견제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김종인 대표가 쓴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네. 거기에 보면 꼭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다 포함해서 정부가 친재벌 정책에 휘말려서 결국 이 양극화를 부추겼다라는 비판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그 김종인 대표의 비서실이나 대변인을 다시 통화를 해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거지 꼭 친노를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TV 카메라에 나올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 행사장에 나왔잖아요. 기자들이 역시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내 관심사니까 그것까지 들었지. 6월 중 대권 도전을 얘기하실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후보 없어요. 조직하신다고 이런 다 보도 있었잖아요. 전부 언론에서 소설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이제 TV 나올 기회가 없었는데 약간 관심을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답은 뾰족하게 내놓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는 저 자리에 참석할 때 여야 3당 대표는 다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축사를 했는데요. 네. 형 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 이제 관람석에 앉아서 같이 듣기만 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이제 6월 대권 도전에 대해서 그런 계획 없다라고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일각에서 뭐 대권 포기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4.13 총선 이후에 무건수행에 가까울 정도로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대권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자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지만 회피하는 발언이지 뭐 당장 지금 현재 대권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힐 시기가 아닌 거죠. 자, 이 국민의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20대 국회 임기는 5월 31일 시작했으니까 거의 벌써 일주일을 넘겼는데 약속 다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국민의당에서 약속을 지키겠다, 세비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변인 얘기 듣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가 법정 기일 안에 열리지 못한 데 대한 세비를 반납키로 결정했습니다. 자, 결정했다고 마이크 잡고 얘기했습니다. 이행하겠죠. 근데 얼마입니까? 예, 의원 세비를 하루 일당으로 쳐보면 3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국민의당 의원 38명을 곱하면 하루에 1,436만 원이 되겠죠. 안철수 대표가 일주일 동안에
금액을 또 네. 일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요. 네. 1억 36만 원인가요?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1, 2, 3, 4, 5, 6, 7. 그렇습니다. 7일치를 반납하겠다고 한 거네요. 일주일치를 반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내일도 국회의장 못 정해서 공전하면 하루 더 내고 계속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계속 늘어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월 31일 날 임기가 시작됐고 6월 1일 바로 안철수 대표가 약속 지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때잖아요. 그날 아침자 동아일보가 안철수 대표 가만히 있다고 지적을 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그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 안철수 대표가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세비 반납과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선거로 뽑자, 자유투표를 하자, 먼저 뽑자 얘기를 오늘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은 6월 1일부터 이제 일주일치를 반납하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 사실 원 구성 협상이 될지 모릅니다. 길게는 6월 말까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사실 국민의당 의원 일부 가운데에는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당 지도부는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해서 네. 이제 세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순방을 마친 대통령은 어제 천충일 행사까지는 참석했지만 건강에 안 것은 링거를 맞고 있다. 뭐 그런 발표 때문인데 뭐 대통령 건강을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또 논란은 또 계속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그 건강에 대해서 상세히 좀 밝혀오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무리를 해서 외교 일정을 강행군하다 보니까 피로가 겹쳐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은 휴식을 취해야 된다. 탈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해외 순방 나설 때마다 인후염이다, 탈진이다, 링거를 맞았다 하면서 상당히 고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통령의 건강을 과도하게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무리해서 항상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해외 순방을 하고 있다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일정을 짠 외교 당국자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와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영화를 보면은 기자들이 대통령 건강을 물으면 이제 대변인들이 뭐 답을 잘 안 하려고 그러면 기자들이 묻잖아요. 대통령의 일상 하나하나는 다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어쨌건 우리 국내에서 조금 다른 형식의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등장한 분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